오늘의 이야기는 겨울밤의 호떡과 잃어버린 가족입니다. 한 소녀의 고난과 성장, 그리고 가족의 재회와 치유의 이야기인데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사랑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꾼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과 응원이 됩니다. 겨울밤의 호떡과 잃어버린 가족.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20살 지민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호떡 반죽을 철판에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니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지친 눈빛이 보였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호떡이요. 따뜻한 호떡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지민은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는데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명문대 간호학과 합격이었지만 지민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했죠.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지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버지의 요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치매 말기인 아버지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12살 때 엄마가 재혼한 후 지민을 친딸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빛 그룹 회장 저택. 거대한 식탁에 수십 가지의 사내진미가 차려진 앞에 9살 준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죠. 운전기사 이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저녁은 좀 드셨어요? 준서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준서는 9회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준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준서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호떡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호떡이 뭐예요? 준서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이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회장님께 허락을 받고 준서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호떡 주세요. 준서의 목소리에 지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서 있었어요. 준서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어머, 꼬마 손님. 호떡은 한 개에 2,000원이야. 하나면 충분할 텐데. 지민은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이 기사가 2,000원을 건네며 호떡 한 개를 샀습니다. 지민은 웃으며 호떡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넣어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꼬마 손님,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준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속이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이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준서는 매일같이 호떡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 근처에 차를 세웠죠. 누나, 저 왔어요. 어서 와, 준서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따뜻해서 지민은 모자와 목도리를 벗어두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으로 지민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그 순간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다.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그날 밤 준서는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강민호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재계의 거물다운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준서는 서재에 걸린 엄마의 21살 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자를 달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하지만 손자의 확신에 찬 모습에 민호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호떡 파는 아이에 대해 조사해보게. 일주일 후 민호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명 이지민, 20세 가족 사항 계부 이성호, 67세, 치매 투병 중모친 한유진, 10년 전 사망.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한유진.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은지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4살이던 해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2살의 유진을 만났죠. 유진은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민호의 신분에 주눅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민호는 그런 유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민호는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진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유진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했죠.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민호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민호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유진을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첫째 딸 은지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유진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유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어떻게 하고? 은지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친 한유진, 10년 전 사망. 유진이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지민 20세. 나이를 계산해보니 유진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내 아이일까?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뜻이었죠. DNA 검사를 해야겠어. 며칠 후 민호는 직접 포장마차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구청 단속반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단속반원들이 호떡 기계와 도구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지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지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민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철퍼덕. 차가운 진흙탕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당장 멈춰. 민호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빛그룹 강민호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말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민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22살 베이커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유진이 그곳에 있었어요.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한유진이니?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민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2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은 내 전 아내였어.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민호는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지민을 집으로 데려왔고 지민의 계부인 이성호를 최고급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아버님, 지민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이성호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성호는 치매로 인해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은지의 사진. 21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유진의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민, 그리고 준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 후 민호는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성호의 이름으로요. 지민을 키워준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지민은 대학에 진학해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준서는 이제 밥을 잘 먹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그래, 우리 준서. 이모가 호떡 만들어줄게. 지민은 부엌에서 호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호떡 기계였어요. 와, 맛있겠다. 준서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아, 은지야.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호떡과 잃어버린 가족 계속. 2부 새로운 시작. 지민이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연한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는 지민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민아, 앉아라.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빠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내 엄마에 대한 자료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요? 아니, 내가 알 권리가 있는 거야.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 유진은 22살 때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했어. 내가 우연히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유진이 빵을 굽고 있었지. 밀가루 묻은 손으로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지민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달랐어. 내가 재벌 2세라는 걸 알고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거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뭐해요? 따뜻한 빵 한 조각의 행복을 모르는데 라고 말하더라고. 민호의 눈가에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반했구나? 그래. 완전히 반했지. 매일 그 베이커리에 갔어. 빵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엄마도 아빠를 좋아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내 엄마는 나를 철없는 재벌 도련님이라고 생각했거든. 지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매일 찾아갔더니 유진이 마음을 열더라.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지.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진을 지켜주지 못했어. 시댁 식구들의 구박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빠, 그만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다 알아야 해. 민호는 서류 봉투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떠난 후 10년간의 기록이야. 내가 사람을 시켜 조사한 거야.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낡은 원룸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 유진은 너를 임신한 채로 그 좁은 원룸에서 살았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지.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산 당일에도 혼자였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택시비가 아까워서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로 갔다고 하더라.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너를 낳고 3일 만에 퇴원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 아기를 업고 설거지를 했다고 하더라. 아빠. 그만해요. 아니야. 너는 알아야 해. 내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민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성호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유진은 이성호 씨를 만났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유진과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아빠. 이성호 아저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혈연은 아니지만 너를 키워준 진짜 아버지. 지민은 서류를 꽉 껴안았습니다. 나는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그날 오후 민호와 지민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성호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아빠, 저 왔어요. 지민이 다가가 이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민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지민. 네, 아빠. 저 지민이에요. 민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이분은 제 친아버지세요. 강민호 회장님이에요. 이성호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했어요. 민호는 이성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버린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깊게, 아주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성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민이, 좋은 아이, 잘, 부탁. 그것이 이성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네, 아버님.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자신의 방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성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민에게 건네준 것이었어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오늘 지민이를 낳았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3.2kg의 건강한 딸을 만났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민호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 아이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6년 8월 3일. 지민이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오늘 낮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민호를 닮은 사람을 봤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지민이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지민이의 눈은 민호를 닮았다. 웃을 때의 모습도. 미워하고 싶은데 지민이를 보면 미워할 수가 없다. 지민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둘째 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29살의 변호사였습니다. 민호가 유진과 이혼한 후 재혼해서 낳은 딸이었죠. 언니. 지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은지는 차갑게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린 남이야. 은지야. 민호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은지야, 지민은 내 친언니야. 혈육이라고. 혈육?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혈육이라고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건 아빠예요. 아빠가 엄마를 버렸고 언니를 버렸잖아요. 은지는 냅킨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더 이상 이 집에 안 올게요. 아빠,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은지야. 하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은지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괜찮아요, 아빠.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지민이에요. 언니 마음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전 아빠의 재산이나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게 좋았어요. 언니도 저한테 생겼으니까 좋았고요. 언니가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릴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대학 강의실에서 간호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가족 간호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민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성호 아빠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아빠였어. 그럼 강민호 회장님은? 혈연은 맞지만 진짜 아빠일까? 수업이 끝나고 지민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지였습니다. 언니, 앉아.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은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 진짜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야?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엄마는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이성호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치매에 걸리시고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호떡을 팔기 시작했어요. 대학 등록금이랑 아빠 요양원비를 벌려고요. 그런데 준서를 만났고 강민호 회장님을 만났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전 누구 딸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워. 갑자기 언니가 생겼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니까. 은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 뭔데요? 아빠가 만든 희망 장학재단 정관이야. 여기 봐. 은지가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제5조 이사장은 이지민이 맡으며 모든 운영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가 너한테 재단을 맡기려는 거야. 수백억짜리 재단을. 저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알아. 내 문자 보고 알았어. 은지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진심이구나. 정말 아빠가 좋아서 온 거구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졌어.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돼. 하지만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그날 저녁 지민과 은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두 딸이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저녁 먹어요.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밤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민호, 은지, 지민, 그리고 준서까지.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모, 이거 맛있어요. 준서가 지민이 만든 잡채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서 많이 먹어. 언니 요리 잘하네.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래? 우리 엄마. 아니, 유진 이모님 말이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하게 가셨어. 아빠랑 나 그리고 준서를 보면서. 민호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두 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유진아, 우리 딸들이 이렇게 만났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식사 후 민호는 서재로 은지와 지민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둘 다. 민호는 두 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너희 둘에게 줄 선물이야. 민호는 은지에게 먼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은지야, 이건 우리 회사 주식 10%야. 내 앞으로 증여하는 거야. 아빠,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그리고 민호는 지민에게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민아, 이건 희망장학재단 이사장 임명장이야. 아빠, 저는 이런 거. 들어봐. 이건 내 엄마 유진을 위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평생 꿈꿨던 게 뭔지 아니?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거였어. 유진은 항상 말했어. 나처럼 가난해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든 거야. 내 엄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한테 맡기고 싶어. 아빠, 넌 할 수 있어. 내 엄마의 딸이니까.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법률 쪽은 내가 맡을게. 언니, 우리 자매잖아.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겨울밤의 호떡과 잃어버린 가족 계속. 3부 치유의 시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이사장으로서 매주 장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지민은 한 학생을 면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서연이요. 18살이에요. 서연은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서연 씨는 왜 우리 재단에 지원했나요? 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처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간호사세요? 아니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암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지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지민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꼭 그 꿈 이루세요. 우리 재단이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해드릴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오늘 면접은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은 학생들이 많더라. 그래? 나도 다음엔 같이 면접 볼까? 언니가? 바쁘잖아. 은지는 변호사 일로 매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말만큼은 재단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것도 중요한 일이잖아. 은지는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있잖아, 지민아. 응?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 우리 엄마 생각. 그리고 유진 이모님 생각. 지민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고 행복했어. 부족한 게 없었지. 하지만 유진 이모님은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모님은 혼자서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언니. 미안해, 지민아. 처음에 너한테 차갑게 대한 거. 괜찮아, 언니. 다 이해해. 아니야. 나는 이기적이었어. 내 행복만 생각했지. 내 고통은 생각 안 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잖아. 응. 이제는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민은 준서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준서야, 뭐 그려? 이모. 가족 그림 그려요. 준서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5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호, 은지 이모, 지민 이모, 준서,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지민이 하늘 위에 그려진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엄마요. 엄마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민 이모 엄마요. 이모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준서는 하늘 반대편에 또 한 사람을 그려 넣었습니다. 준서야. 이모 울어요?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준서가 너무 기특해서. 지민은 준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모, 우리 가족 맞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유진과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민호와 유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진아.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지민이가 정말 잘 크고 있어. 너를 많이 닮았더라. 착하고 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음 페이지에는 은지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지도 이제 지민이를 진짜 동생처럼 대해줘. 너도 기쁘지? 민호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딸을 지킬게. 약속할게. 다음 날 일요일, 가족 모두 이성호가 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민호, 은지, 지민, 그리고 준서까지. 아빠, 저 왔어요. 지민이 이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호는 요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고의 치료 덕분이었죠. 지민. 네, 아빠. 저 지민이에요. 이성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호, 은지, 준서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가족. 가족. 네, 아빠. 제 가족이에요. 이성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지민이가 이번에 간호학과 수석으로 1학년을 마쳤습니다. 이성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석. 우리 지민이가. 네, 아버님. 지민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성호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잘했어. 지민아. 아빠. 자랑스러워.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꼭 훌륭한 간호사가 될게요. 은지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성호 아버님, 저는 은지라고 해요. 지민이 언니예요. 이성호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지민이 언니. 네. 제가 지민이 잘 돌볼게요. 아버님 대신. 고마워. 고마워. 준서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준서예요.
지민 이모 조카예요. 이성호는 준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서. 착한 아이. 그날 오후 가족들은 요양원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이성호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아버님은 왜 지민이를 키우셨습니까? 혈연도 아닌데. 이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진을 아셨습니까? 네. 유진이는 힘들어도 웃었어요. 지민이를 위해서.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유진이랑 지민이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저도 행복했어요. 가족이 생겨서. 민호는 이성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진짜 아버지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버지시죠? 아니에요. 당신도 좋은 아버지예요. 지금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민은 호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모, 호떡이다. 준서가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우리 준서 호떡 좋아하지? 네. 이모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은지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까? 언니가 요리를? 왜? 나도 할 수 있어. 은지는 서툰 솜씨로 반죽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이구나.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호떡과 여러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자, 다들 잘 먹겠습니다. 준서가 먼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다. 민호도 호떡을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지민아, 이거 내가 처음 팔던 그 호떡이지? 네, 아빠. 제가 겨울에 팔던 거예요. 그때 정말 추웠겠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았어요. 준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빠도 만났고.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만났잖아. 나도 있다고. 하, 맞아. 언니도 만났지. 가족들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민호는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다들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가족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해. 뭐라고요? 은지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민호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나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 내가 잘하는 걸 못 봤고 힘들 때 옆에 없었고. 아빠,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늦었지만. 은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함께 있지. 준서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매일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준서랑 매일 놀아줄게. 민호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아빠도 생겼고 언니도 생겼고 조카도 생겼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에 저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아빠도 고마워요. 아빠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민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아빠. 언제 오셨어요? 방금. 너 여기 있는 거 봤어. 민호는 지민 옆에 섰습니다.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나도 유진 생각 많이 해. 매일. 민호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진아,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는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어요.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그래. 앞으로만 보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서는 은지와 준서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이겼어요. 에이, 한 번만 더 해요.
민호와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할까? 좋아요, 아빠. 네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지민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지민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인턴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조기 실습에 들어간 것이었죠. 선생님,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재단 행사가 있어서 가봐야 해요. 아, 희망 장학재단 말씀이시죠? 선생님이 이사장이시잖아요. 네, 오늘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어요. 그날 저녁 재단 강당에는 200명의 장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민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 장학재단 이사장 이지민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겨울밤 추운 거리에서 호떡을 팔며 학비를 벌었죠. 학생들이 조용히 지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가족을 만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민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민호, 은지, 준서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꿈을 잃지 마세요. 지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재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2년 전에 만났던 박서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간호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서연 씨.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서연은 지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될게요. 그래요. 서연 씨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그래요? 떨렸는데. 아니야. 정말 당당하고 멋있었어. 은지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감동받았어. 우리 동생 정말 대단해. 준서는 이미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서 봐. 피곤했나 봐. 지민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빠, 오늘 이성호 아버지 만나러 가요? 그래야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 오늘은 이성호의 생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이성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지민이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지민. 왔구나. 이성호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어요. 아빠, 생신 축하해요. 지민이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생일. 고마워.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나. 정말.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아버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이성호 아빠 생신이었다. 아빠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다. 나도 행복하다. 강민호 아빠, 은지 언니, 준서, 그리고 이성호 아빠. 모두 내 소중한 가족이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지민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지민을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민도 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요, 엄마. 사랑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의 포옹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겨울밤의 호떡과 잃어버린 가족 계속. 4부 새로운 도전.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민은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되어 서울대병원 안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이 된 지민은 더욱 성숙해져 있었어요. 이지민 간호사님, 501호 환자분이 찾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501호실로 들어가니 60대 여성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물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민은 환자에게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환자는 힘겹게 물을 마셨어요. 환자분,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간호사님은 항상 웃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꼭 잘 돌봐드리고 싶어요.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퇴근 후 지민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 10개 지부를 가진 큰 조직이 되었어요. 매년 5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어요? 재단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이사회 있죠? 네,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은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민아, 늦었네. 언니, 병원 일이 좀 늦어져서. 괜찮아. 아빠도 아직 안 오셨어. 잠시 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순이 된 민호는 회장직을 은지에게 물려주고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다들 모였구나. 시작하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은지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재단이 이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병원이요? 지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요. 민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항상 말했잖아. 내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언니. 이름은 유진 희망병원으로 하려고 해. 내 엄마 이름으로.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지민아, 병원 원장은 내가 맡아야 해. 제가요? 전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환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잖아. 하지만, 그리고 이건 내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 민호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항상 말했거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좋아. 우리 딸. 그날 밤 지민은 이성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이성호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간단한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정말? 에? 네. 유진 희망병원이요.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요. 이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겠다. 그죠?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지민아. 네, 아빠. 너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민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2년 후 유진 희망병원이 개원했습니다. 개원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 희망병원 원장 이지민입니다. 지민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병원은 제 어머니 한유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로 최선의 치료를 하겠습니다. 민호와 은지, 그리고 준서가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준서는 이제 15살의 건강한 청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이모, 멋있어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지민아, 정말 훌륭해. 민호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언니 덕분이에요. 아빠와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열정과 노력의 결과야. 은지가 지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지민아,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27인데 남자친구 하나 없잖아. 일이 바빠서요.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해.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남자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원장님을 찾는데요. 지민이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제가 원장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 의사로 지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채용 공고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꼭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도훈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었고 원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지민은 도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력서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도훈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민은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암 전문의 해외 연수 경험까지. 화려한 스펙이었어요. 이 정도면 대형 병원에서도 환영받으실 텐데 왜 저희 병원에 오시려고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 면접 보시죠. 감사합니다. 도훈이 떠난 후 은지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저 남자 괜찮던데? 언니, 무슨 소리예요? 뭐야, 안 그래? 잘생겼잖아. 언니, 그만해요. 지민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도훈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김도훈 선생님, 왜 의사가 되셨나요? 지민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고. 지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민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김도훈 선생님 채용하려고요. 그래? 마음에 들었어? 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심이? 사람이? 언니, 의사로서요. 알았어. 은지는 웃으며 지민을 놀렸습니다. 도훈이 병원에 합류한 후 지민과 도훈은 자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분은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치료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환자분과 상담해 보겠습니다. 도훈은 환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희망을 주었어요. 지민은 그런 도훈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구나. 어느 날 저녁 지민과 도훈은 병원 옥상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원장님, 여기 계셨네요. 아, 네. 바람 좀 쏘러 왔어요. 저도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병원까지 운영하시잖아요.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해서요. 그랬군요. 선생님은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같은 이유예요. 어머니 때문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비슷하네요.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원장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저도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요. 두 사람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민과 도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환자를 돌보고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느 날 은지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김도훈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얼굴 빨개진 거 봐. 맞네. 아니에요. 하지만 지민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습니다. 인정해. 너 좋아하는 거 맞아. 모르겠어요. 지민은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도훈과 함께 있으면 편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도훈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지민은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도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선생님! 지민이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도훈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쓰러지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암 환자입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1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하지만 치료를 미루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원장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예요. 도훈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지금은 쉬세요. 아니요.
지금 말해야 해요. 도훈은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원장님을 사랑합니다. 지민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환자를 대하는 모습, 웃는 모습, 모든 게 좋았어요. 선생님. 하지만 제 상태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지민은 도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도훈은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도훈의 주치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치료했어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원장님이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진지한 대답이에요. 도훈은 웃으며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도훈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줄고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저 꼭 나을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네.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6개월간의 힘든 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지민과 도훈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훈은 지민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원장님, 여기 올라오세요. 옥상에는 촛불과 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장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도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지민 원장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네. 두 사람은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민호, 은지, 준서,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었어요. 축하해, 지민아. 언니, 드디어 결혼하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민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엄마의 꿈도 이루고 있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겨울밤의 호떡과 잃어버린 가족 계속. 오부 완전한 가족.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의 장학생들, 유진 희망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신부 입장하십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지민이 민호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민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아빠. 떨려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민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버진로드를 걸으며 지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맨 앞줄에는 은지와 준서가 앉아 있었어요. 은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준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이성호가 있었습니다. 아빠. 지민이 이성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성호도 떨리는 손을 들어 지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단상 앞에 도착하자 민호는 지민의 손을 도훈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훈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자리로 돌아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김도훈 씨, 신부 이지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이지민 씨, 신랑 김도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훈은 지민의 베일을 들어 올리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장내의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피로 연장에서 지민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장학생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박서연이 일어나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원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서연아. 너도 이제 간호사 됐지? 네.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다음은 병원 환자 테이블이었습니다. 원장님, 행복하세요. 501호실에 있던 그 환자도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어요.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은지, 준서, 그리고 이성호가 앉아 있었어요.
아빠, 언니, 준서, 그리고 지민은 이성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성호 아빠, 저 결혼했어요. 이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민이 정말 잘했어.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민은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아, 행복해야 해. 응, 언니. 언니도 행복해야 해.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저도 안아주세요. 우리 준서. 지민은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모, 이제 도훈 이모부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고마워 준서야. 민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네, 아빠.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잘할 때 옆에 없었고 힘들 때 도와주지 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저도 감사해요, 아빠. 아빠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민아, 항상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유일한 바람이야. 네, 아빠. 행복할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지민과 도훈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도훈은 지민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속 병원 일하면서 환자들 돕고 싶어. 나도. 그리고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도 갖고 싶어. 지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했어. 정말? 응.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넌 분명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1년 후, 지민은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빠, 언니.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민호와 은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이제 3개월 됐어요. 축하해, 지민아. 은지가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네, 아빠.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서도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이모, 저도 이제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준서야. 넌 고모부가 아니라 사촌 오빠가 되는 거야. 아, 사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성호도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아, 축하해. 고마워요, 아빠. 아빠도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나. 증조할아버지. 이성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유진 희망병원에서 출산하기로 했어요. 여보, 괜찮아?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병원에서 낳고 싶어. 알았어. 내가 옆에 있을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 조금만 참아, 여보. 거의 다 왔어.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지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지민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우리 예쁜 딸. 도훈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우리 딸 이름 뭐로 할까? 유진이는 어때? 내 엄마 이름으로.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김유진. 우리 딸 이름은 김유진이야. 병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이. 우리 유진이. 아빠, 할머니 이름으로 지었어요.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은지도 조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유진이, 이모가 많이 사랑해줄게. 준서는 조심스럽게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제가 안아봐도 돼요? 그래, 조심히 안아봐. 준서는 유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안녕, 유진아. 나는 내 사촌 오빠 준서야. 오빠가 많이 아껴줄게. 이성호도 유진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이.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날 밤 지민은 유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엄마가 됐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게요. 우리 유진이를 행복하게 키울게요. 도훈이 뒤에서 지민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좀 쉬어. 응. 근데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
나도. 두 사람은 유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5살의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유치원 갔다 왔어요. 어서 와, 우리 유진이.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그림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요. 유진이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유진이, 그리고 할아버지, 은지 고모, 준서 오빠, 이성호 증조 할아버지까지 모두 그려져 있었어요. 와, 우리 유진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엄마, 그런데 여기 하늘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진이가 하늘 위에 그려진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유진이 이름을 준 할머니야. 할머니가 하늘에 계세요? 응. 하늘에서 우리 유진이를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 저보고 계세요? 유진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그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 은지, 준서, 이성호, 지민, 도훈, 그리고 유진이까지. 자, 다들 건배. 민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민아, 도훈군, 그리고 우리 유진이까지. 모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버님.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감사해요. 아빠가 저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지민아. 나야말로 너를 만나서 행복해.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지민이 만나서 행복해. 진짜 동생 생긴 것 같아. 언니, 나도. 준서도 말했습니다. 저도 지민 이모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이모 덕분에 밥도 잘 먹게 됐고 건강해졌어요. 이성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이렇게 좋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유진이가 증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진이. 그날 밤 지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한유진의 사진, 이성호 아버지와의 사진, 민호 아버지와의 사진, 은지 언니와의 사진, 그리고 도훈과 유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민은 엄마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성호 아빠도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지민은 이성호 아버지의 사진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아빠, 은지 언니, 준서.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도훈과 유진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유진아. 사랑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지민은 사진들을 모두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엄마의 꿈을 계속 이어갈게요.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어려워도 꿈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에필로그 10년 후. 유진 희망병원이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제공하며 지난 10년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민은 이제 40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희망장학재단도 전국 5천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여성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밤 추운 거리에서 호떡을 팔던 소녀가 이제는 수만 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는 이제 70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고마워요, 아빠. 은지는 이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자랑스러워. 진짜로. 언니도 자랑스러워.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잖아. 준서는 이제 25살의 청년이 되어 의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도 이모처럼 좋은 의사가 될게요. 그래, 준서야.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유진이는 이제 15살의 밝은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유진이가? 네. 엄마처럼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지민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응원할게. 넌 분명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이성호는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걸려 있었어요. 이성호 아빠, 보고 계시죠?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지민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민과 도훈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당신과 유진이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있잖아, 여보. 응. 우리 정말 많은 것을 잃었네. 그러게. 꿈만 같아. 그치? 겨울밤에 호떡 팔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암 환자였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줄 몰랐어. 도훈은 지민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걸 이겨냈어. 응. 함께 이겨냈지. 앞으로도 함께 이겨내자. 그래. 평생 함께.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유진 희망병원 10호점이 개원했다. 엄마, 이제 전국 어디서든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엄마의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성호 아빠가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강민호 아빠가 저를 찾아주셔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됐어요. 은지 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준서, 내가 있어서 이모는 행복했어. 도훈, 당신이 있어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유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되는 기쁨을 알게 됐어.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는 계속 엄마의 꿈을 이어갈게요. 가난해도 꿈을 잃지 않는 세상.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약속할게요, 엄마. 지민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지민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지민도 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요, 엄마. 사랑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의 축복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꿈을 계속 이어갈게요. 평생.